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헌문 14편의 그 13번째 글 자로가 성인에 대해서 이제 공자한테 이제 물은 거죠.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야말로 이루어진 사람, 온전한 사람. 자, 우리가 성인도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 뜻도 되지만 또 성문, 우리가 옛날에 뭐 성문, 뭐 종합영어 뭐 이렇게 했죠? 예. 성문이라는 용어도 알 필요가 있어요. 원래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 육체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글을 잘 갖추어진 게 성문이에요. 예, 글이 잘 갖추어진 거. 그러니까 성인이라든가 성문이라든가 이런 말은 우리가 막 지금도 쓰잖아요. 예, 원래 이제 관용적으로 쓰던 말이죠. 예, 자로가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물은데 공자가 말하기를 마치 장무중이라는 사람의 지혜와 공작의 욕심이 없는 것과 변장자의 용기와 염구의 예를 갖추고도 예약으로서 문체를 이룬다면, 그러니까 예약으로서 문이라고 여기서는 동사로 해가지고 닦는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으로서 닦는다면 또한 가히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재밌는 거죠. 예. 각각의 사람들의 이와 같은 장점들을 갖춘 것. 예. 성인은 말하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예. 전인이다. 예. 무중은 노나라 대군이 명은 흐리다. 장자는 노나라 변읍의 대구다. 말하자면 이 네 사람의 장점을 겸비하면 지식은 좋기 이치를 궁구할 만하고 청렴한 것은 좋기 마음을 기를 만하고 용기는 좋기 힘써 행할 만하고 얘는 좋기 써 범응이라는 말도 여러분이 이제 범응 곡당 요 뒤에 가면 곡당이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범응이라면 돼요. 두루두루 여러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응할 수 있다. 범은 원래 이제 많이 쓰는 말이 범응곡당. 두루두루 응해서 두루두루 마땅하게 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거기에 예로서 절제하고 음악으로서 조화를 이루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공자가 그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에 있어서 예와 악, 또 시, 여기는 시가 빠져 있지만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음악 속에, 악 속에 시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시와 예전에는 시와 음악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요즘 말로 하면은 시는 작사라고 하면은 악은 작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공자 이후에 전국시대 들어오면서 시는 남아 있는데 이 악이 거의 다 소멸이 됐어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는 남아 있는데 맹자를 보면은 맹자가 음악을 했다는 말은 거의 없어요. 맹자는 항상 시를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자는 어디 가든지 음악을 했어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 뭐냐면은 주나라 왕실이 약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권력이 약해지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계승을 못했다는 거예요. 주역은 주역만 예를 들어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 대물림했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전문직이죠. 예,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전문 직종인데 그래서 나중에 진시황이 통일을 해가지고 천하통일을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소위 말해서 봉건제를 타파하고 군련제를 실시하면서 천하통일을 했을 때 고대의 문물이 전부 다
전문가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이거를 잘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추어서 덕이 안에서 갖추어지고 문체가 바깥으로 드러나다. 여기서는 문체라고 해야 되지만 요즘 말로는 여러분 교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양. 교양은 형식적인 게 바깥으로 꾸며내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덕이 안에서 갖추어져야지만이 교양이 밖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이게 일종의 주자가 사용하는 문법 체계예요. 덕, 성언의, 문, 현어, 외 여기 네 외가 있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체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용이라고 해도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정에 해당되는 공부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동에 해당되는 공부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덕과 교양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우리가 한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덕자 대신에 뭐를 쓰면 되죠? 병이 안에 성하면은 문은 뭐죠? 증상이죠. 증상은 바깥으로 나타난다. 예. 그래서 우리 상한론에 나타나는 것과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견병지원이라는 말, 제가 상한론하고 금교이라고 해서 그냥 입에 닳도록 했잖아요. 바로 견병지원은 뭐냐면 그러나 이것은 안 보이잖아요.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거. 드러나 있는 이 증상을 병이라고 했다. 병증. 예. 이 병증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추적해가지고 병의 원. 예. 예. 병의 원. 병의 뿌리. 예. 후세에는 병원 대신에 제가 병인이라고 썼다 그랬잖아요. 왜 병인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것도 제가 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원래가 병원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후세에 가서 위진남북조를 지나가면서 병인이라는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주장이에요. 왜 그러면 불교 영향의 인과론을 보고 병원 대신 병인이라는 말 쓴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과론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죠. 예. 이것이 과라고 그러면 결과라고 한다면은 잘못 썼네. 예. 이게 아니고 이게 과라 그러면 이거는 인이 되는 거죠. 인과론에 의해 가지고서. 예. 자, 인과라는 말은 불교적인 용어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가 인과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해서 인과론이 없었던 건 아니죠. 인과는 뭐냐면 현상세계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하나의 원리예요. 예. 그럼 성경에는 인과론은 없을까요? 성경에도 인과론이 있어요. 예.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전부 다 인과론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거죠. 다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전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과라고 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지금 발전해 왔기 때문에 다만 예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 우리가 논어를 배우면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서 얼마든지 상한론 해석에 있어서도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제 글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은 이한영 씨가 여기서 전부 다 패러디해서 쓴 거구나라는 거 대본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질이 온전하고 덕이 갖추어져서 여기도 여러분 주자가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글을 썼냐면은 성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덕만 갖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능도. 어떤 사람은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덕이 정말로 심성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포용적인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주자가 생각했을 때 성인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다 봤을 때는 재능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능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 예, 이런 것도 여러분 얼마나 주자가 이 글을 용의주도하게 잘 보고 현실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무조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지러야 된다. 그 어짐 속에는 재능도 같이 겸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혼연, 불견, 일선에 성명의 자취가 없다. 혼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두루 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뭐랄까 모든 것을 아우른다 이러죠. 모든 것을 아우러서 한 가지 좋은 점으로 이름을 잃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저 사람은 음악을 잘해. 저 사람은 나무를 잘 깎고. 이것은 하나의 좋은 것으로서 이름 지은 거죠. 물론 현대는 한 가지 좋은 점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다가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성공하기 조금 힘들죠. 한 가지 장점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정화락이라는 말을 또 썼는데 여러분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전덕비라고 하듯이 중정화락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중용을 배우면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중은 뭐고 또 정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이것도 한 세월 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처음 글을 읽고 깊이 공부를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여기서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구나. 중이 뭐고 정이 무엇인지 이거는 나중에 주역에서도 나타나요. 주역의 괴사에서도 나타나요. 중하고 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중정이 활약해서 여기서는 혼연이란 말 썼듯이 여기서는 수연이란 말 썼죠.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 그 음악으로 말하면은 글자 수도 같아요. 재전덕비, 여긴 중정화락,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게 다 이런 방식이 좋은 건 아닌데, 이와 같이 글쓰기, 대꾸로 해가지고 글을 예전 사람들은 썼다는 거 하는 거. 여기 혼연이라고, 여기서는 수연이라고 아주 순수하고 맑아가지고 하는 쪽으로 다시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든가 뒤섞인다든가 이와 같은 패단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갈지자 있죠? 여기도 갈지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에도 여러분 어떤 반복의 어떤 통해 가지고서 조화를 이루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음악을 옛날에 클래식 같은 경우 바하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반복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글에도 마찬가지 문학적으로 대꾸의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요. 물론 후세에 가서는 막 파격적으로 이런 것을 막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에도 이거는 주자의 어떤 문체지만 고대에도 이와 같은 이런 글쓰기 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발전해 온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쓴 글, 예를 들어서 중경서 독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하게 썼어요. 왜냐면 저도 젊었을 때 이런 공부에 빠져가지고 한 세월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글 쓰는 데 있어서 막 함부로 쓴 게 아니라 용의주도하게 여기서는 왜 재전덕비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왜 중정화락이라고 했을까?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의미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봅니다. 그 사람됨이 또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역지유연이란 말은 또한이라고 하는 말뜻은 그것이 다 끝난 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완성된 게 아니다. 다만 이해하기 쉽게 자로가 이해하기 쉽게 그 당시 사람들을 들어서 제시를 한 거죠. 다 모두 자로가 가히 미칠 수 있는 바에 나가서 말한 것이다.
그 지극한 것을 논한다면 성인이 그 인도를 다하지 않으면 이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로되 오늘날의 성인은 어찌 반드시 그렇게 했느냐? 이를 보고 의를 생각하고 견이 수명이라. 요거 뭐 유명한 글이죠. 저기 그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시기 전에 리순 감옥에서 요 썼잖아요. 견이 이익을 보거든 의를 생각하고 어떤 위험을 보면 목숨을 주어야 된다. 주군이라든가 나라든가 어떠한 공공 질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오래된 그 약속에 평생의 말을 잊어서 안 되면 또한 가히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그 왈자를 가한 것은 이미 답하고 다시 말한 것이다. 수명은 그 생명을 여기서 사랑하다가 아니다. 아끼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해서 그것을 잡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다. 옛날에는 뭐 임금이다든가 뭐 그런 거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공공 질서를 위해서 위급한 어떤 우리 그 전에 그 일본에서 그 했던 젊은 그 친구인데 그 지하철에서 어떤 그 젊은 여성이 지하철에 떨어진 걸 보고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여성은 구하고 죽은 어떤 그 젊은 친구도 있었잖아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일종의 그것도 현대에 있어서 견이 수명 같은 거죠. 그리고 꼭 윗사람들만 위해서 그런 게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강제구소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훈련 중에 수류탄이 잘못 던진 거를 몸으로 그 덮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목숨을 구해준 것 그것도 일종의 견이수명이죠. 구요는 예전의 약속이다. 평생이는 평일이다. 이것은 충신의 실체이면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비록 그 재지 예약이 그 재능과 지식과 예약이 다소 갖추어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한 성인이 되는 그 다음 단계에는 될 수가 있다. 성인의 다음 단계는 될 수가 있다. 여기서도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이를 보고 의를 생각한다. 이렇게 이와 의는 완전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항상 이와 그 의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해야지 너무 이익만 추구하면은 의를 저버리고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사회가 병들게 마련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자가 어르되 지지명, 지발금, 믿음의 독실함, 행동의 과단성은 천하의 달떡이다. 이런 용어도 있죠, 여러분. 이게 달떡이 뭐냐? 이게 중용에 나와요. 제가 앞장에서는 어떤 말이 있으면 대도라서 대도. 그래서 대도라 그랬었나? 대도 달떡. 거기에 전부 다 중용에 가서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해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꼭 정주 철학만 그런 게 아니라 후세에 이르러서 명청시대에 소위 말해서 고문학자들이 써놓은 글은 사서삼경이라든가 제자백과를 어느 정도 섭렵하지 않으면은 그냥 읽어도 여러분 몰라요. 그게 번역하고 해석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글이 가지고 있는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라는 게 있어요. 문화. 문화 또 역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글 속에. 마치 공자가 이르는 바 성인은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무중은 지요, 공작은 인이요, 변장정은 욕이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자는
맹자는 입만 열면 인의를 얘기했어요. 인의. 근데 공자는 인의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드물어요. 그리고 인의 예제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병행해가지고. 공자는 주요 얘기한 게 뭐냐. 지, 임, 이용 3가지. 지, 인용이 삼달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도 나중에 글을 읽을 때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렇게 지와 인과 용을 병행해서 쓴 것은 맹자에는 없어요. 논어에서 공자만이 이렇게 쓴 거예요. 이와 같은 그 방식으로 사고 방식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염구는 예안이 이 네 가지 그 네 사람의 능력을 반드시 수시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런 소리예요. 반드시 네 가지를 합치고 그리고도 예약으로서 다듬는다면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게 문이 뭐지? 글을 말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약으로서 다듬는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또한 성인이 된다. 그러나 그 대성을 논한다면 여기에 그치는 건 아니다. 마치 오늘날의 성인은 충신이 있대. 자, 충신은 충신스러운데, 이건 바탕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충신스러운데 예약에 미치지 못한다. 예약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다음 단계다. 또 가로되 장무중의 지는 올바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만약에 예약으로서 그것을 다듬었다면 온전하지 아니함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은 장무중이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공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그 자체가 그렇게 올바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성인의 이름을 말할진대 그 성인이 아니면 누가 등하겠는가. 맹자가 그러되 오직 성인 연후에 요거 성자는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제가 간혹가다 오자가 저도 이거를 다운받아 했는데 후배가 보낸 걸 딱 글자가 틀린 거 막 고치기도 했는데 요거는 요 성인 성자로 할 수도 있어요. 성인이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자, 맹자가 뭐라 그러면은 오직 성인인 연후에 천형이라는 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요 맹자를 읽어야지 나와요, 또. 형을 받는다, 이게 뭐죠, 이게? 형을 받는다. 오직 성인 연후에 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형이 뭐냐, 이거죠. 하늘이 준 본래의 모습,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만이 이게 가능해요. 자, 우리의 육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주자라든가 이러면, 왜냐면 성인이기 때문에 오직 성인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한테 부여한 그 모양이라든가 어떠한 육체라든가 또 어떤 그와 같은 것을 철두철미하게 밟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일반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아야 이와 같지 바야흐로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야흐로 가히 성인의 이름이라고 칭할 수 있다. 온전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다. 호시가로되 오늘날 성인 이하는 자로의 말이니 자 문사 행지지 다시 문사 행지지용 요것도 여러분 논어 앞에 나올 거잖아요. 자로는 선생님한테 말을 들으면 바로 행한다. 선생님의 이것을 들으면 바로 행한다. 그 용기와 종신송지 이건 바로 뒤에 가서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자로는 약간 남루한 옷을 입고도 귀족들과 같이 있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칭찬해가지고 불기불구면 하용불장이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로가 또 오래간만에 선생님한테 칭찬을 들었으니까 그 말을 불기불구면 하용불장이려 이거를 마치 그냥 죽을 때까지 외우는 것처럼 하니까 그와 같은 고로함이 두지 않았다. 그러나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요거 뒤에 앞에서 나온 건데 읍해 온포 하야 여의 호락자로 입하되 불치지 않은 기유 유야연저. 요거는 보시면 돼. 불기불구면 남의 부귀를 시기지 아니하며 탐내지 아니하면은 하용불장유리 어찌 등용한들 착하지 아니하겠는가. 이 장자는 옛날 사람들은 착하다 이렇게 봤어요. 예,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로가 종신토록 송지한데 예, 공자와 시도의 하족이장이라. 이것이 어찌 좋기 착하다고 이러겠는가. 아, 하루 종일 그냥 칭찬 한번 했더니 그냥 거기에서 자로가 머물러 버리니까 또 한 번 또 야단치신 거죠. 예. 자가 묻기를 공숙문자가 공명가한테 물어 가로되. 예, 공자가 공숙문자한테 공명가에 대해서 예, 물어 가로되. 야, 참말이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냐? 여기서는 부자는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숙문자죠. 예, 공숙문자가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안 하고 어떤 것을 취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게 진짜냐? 이런 거예요. 공숙문자는 위나라 대부 공선지다. 공명은 성이요 가는 이름이니 또한 위나라 사람이다. 문자의 사람됨은 문자의 사람됨은 그 자세한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요즘 말로 하면은 청렴하면서 아주 얌전하고 조용한 선비일 거다. 고로 당시에 이 세 가지로서 칭함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공명가가 대하에 가로되 선님이 그것은 말한 사람이 조금 과장한 것입니다. 네, 지나쳤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이 더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사실은. 공숙문자는 여기서 부자는 공숙문자죠. 공숙문자는 시연후에 언하며 딱 때에 맞추어서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염증내지 아니하며 즐거운 연후에 웃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웃음을 꺼려하지 아니하며 의 연후에 취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취함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런가? 어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네. 정말 참 대답도 굉장히 잘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칭찬한 거죠. 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음을 꺼려해서 미워하는 글이다. 자, 사가 일이 그 올바름에 맞추면은 사람이 꺼려하지 않고 이것이 있는 줄을 깨닫지 못했다. 이 유시는 뭐냐면 바로 이거죠. 예. 예. 말하고 웃고 취하는 거. 이와 같은 이유로 칭찬함이 혹 지나쳐서 여기도 혹자를 썼잖아요. 예. 예. 개연성이 있다. 혹 지나쳐가지고서 불온, 불소, 불치라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차언냐는 이 말은 예의가 충의로 중하야 시조지 의를 얻지 못하면 능할 수 없으니. 이것도 자 예의가 내 마음 속에서 가득 차가지고 넘쳐 흘러요. 예, 가득 차서 넘쳐 흘러서 시조지의라는 게 바로 이것이 중용이에요. 중용이 뭐냐? 시로 놓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시기에 또는 시대,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 논리 같은 거죠. 어떤 상황에 취할 수 있는 마땅함. 예. 왜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마땅한 것은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용이에요. 예, 이게 중용이에요. 중용은 절충하는 게 아니에요. A의 50%, B의 50%를 절충하는 게 중용이 아니에요. A가 오르면 A를 취하고 B가 오르면 B를 취하고 A, B가 틀리면 다 취하지 않는 게 중용이에요. 예, 원래는. 그러나 현실은 어차피 타협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시조지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마땅한 것이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한의사니까 여기 듣는 분은 한의사가 대부분이 많은 분이 아직까지도 한의사니까 자, 열이 나면 어떻게 되죠? 해열시켜야죠. 근데 열이 뿌리가 표피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발환시켜야죠. 열이 안으로 조금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흉부에 있으면 상처에 있으면 갈증이 나고 그때 백호탕을 써야죠. 근데 열이 흉욕고만에 가서 멈췄네요. 이럴 때는 소시효탕을 써야죠. 이게 바로 시조지라는 거예요. 열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중경선은 정말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열병과 한열을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음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음을 치료하는 게 다르잖아요. 수기 변조증이 어디에 있느냐 그 다르잖아요. 그게 전부 다 시조지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상한론의 수증치지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견병지원과 수증치지에 대해서 뭐 제가 이런 말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욕 먹을 수 있겠지만 저는 꼭 과감하게 제 솔직한 말로 표현하자면은 수증치지에서 저는 조금 득의했다고 합니다. 득의했어요. 왜? 수증치지야말로 중용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조지, 수증치지, 견병지연, 그것을 여러분이 조금 깨쳐야 됩니다. 이것 예의가 마음속에 충일해서 시조지의를 얻지 못하면 맨 나중에 능할 수 없으니 문자가 공승문자가 비록 어질다 하더라도 여기 숫자가 또 있는 거예요. 비록 어질다 하더라도 그거 거의 공승문자가 그렇다고 어진 사람은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공자는 그런 식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비록 어질다고 하나 아마도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을 거다. 이 말 자체 여기서 시연후에 말한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거의 성인의 경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마도 있어야 돼. 의심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마도 혹 이 정도까지 경지는 아닐 거다. 다만 군자는 여인위선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선을 하는 걸 더부르는 거예요. 깎아내리질 않아요. 구태여 공승문자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그래 맞아 그런 점 참 훌륭하지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 B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점도 있을 거죠. 나쁜 점을 바로 말하지 않고자 한 것이다. 여인위선하고 다만 여기서 군자는 누구죠? 공자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굳이 구태여 깎아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람 나쁜 점도 있어 막 이렇게 바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로아를 기연가 기기연호여 이렇게 하시니 다 조금 의심했다. 그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그래 그거는 성인이나 할 수 있는 거지 그 잘못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얼마나 관대하면서도 긍정하면서도 거의 안에는 다소간의 어떠한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드러내서 말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논어를 읽으면서 공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결국은 글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공자의 말을 소리를 듣기로 했어요? 뭘 했겠어요? 그것도 공자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논어라는 책을 통해서 공자가 어떠한 사람일까라고 추측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거는 해석을 참 잘했다고 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장무중이 방이라고 하는 땅으로서
구, 위, 후, 어, 노하니, 수할, 불효군이나 오불신야라. 자, 노나라에 그 자기 후계자를 구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노나라는 뭐죠? 노나라 임금이죠. 노나라 임금. 노나라 임금한테 도망갔어요. 장무증이 망명을 가가지고 노나라한테 자기 그 후계자 됨을 구했단 말이에요. 비록 임금한테 강요한 것은 아니나 나는 믿지 않는다. 강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공자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점잖게 장무증은 그래도 군자거든요. 군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장무증은 군자라고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임금한테 요구한 것은 아니나 아닌 것처럼 보일 뿐이죠. 자, 방은 땅의 이름이다. 무증이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라고 그랬죠. 봉급받은 곳이다. 무증이 노나라 임금한테서 대대로 받은 거예요. 그 선조 때서부터. 봉급받은 것이다. 요는 유협이 구하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무엇인가 끼고서 구했다는 거예요. 무증이 죄를 얻어서 조그마한 주나라로 도망갔는데, 주나라에서 다시 방땅에, 여기도 가틀려가 아니라 가다의 소리예요. 가다. 가다. 방땅으로 가다. 또는 지자로 써도 돼요. 근데 요게 많으면 춘추에서 쓰는 그 글쓰기 방식이에요. 주나라에서 방땅으로 갔다. 여는 이럴 때는 가다의 소리예요. 이와 같은 것이 춘추에서 글쓰기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 후계를 세워지기를 청하면서 읍으로 피했다. 이것은 마치 청하지 않은 것 같음을 보인 것이면, 자기가 청한 것을 얻지 못한다면, 낌새가 자기가 자기가 요청한 것을 만약의 경우 들어주지 않는다면 장차 방땅의 읍을 근거해가지고 배반하려고 하니 이것이 임금한테 요구한 거다. 이것도 그냥 보면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하나하나 캐고 들어가면은 그래서 다른 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글 읽을 때는 대충 그냥 통밥으로 읽으시면 돼요. 통밥으로. 이럴 것이다. 그러면은 별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때 완벽하게 하지 마시고 상상을 해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 유협이라는 유협이라고 하는 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끼고서 구했다. 자, 옛날에 우리나라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송시열이 자기 후배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그 이긴 논쟁에 있거나 당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막 싸우고 압박을 갈 때 송시열은 뭐를 했냐면 주자. 아이고. 주자의 예를 들어서 박했다. 주자를 끼고서 협박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자를 끼고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당쟁사에 있어서 송시열이 끼친 패단은 너무너무 커요. 이제 율곡의 그 제자, 김장생의 제자의 또 수제자거든요. 결국 이제 소론, 노론으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된 그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속 문제라든가 많은 그 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자를 끼고서 협박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여러분 역사에서 비일비재예요. 동탁이 한나라 말에 동탁이 어떤 짓을 했죠? 동탁이 영재를 끼고서 천자를 끼고서 제후도를 압박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 협박을 하는. 우리 한의사는 어떤 걸 하죠? 주자 빼놓고 황제내경, 협내경이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어떤 사람은 동무 이재만 선생을 끼고서 다른 사람들을 압박을 하고 동무 이재만 선생이 사상학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너희들이 이재만 선생보다 잘났느냐? 무언에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항상 변할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 있는 거죠. 황제내경이 다 어떻게 옳다고 합니까? 논문 할 때 황제내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그게 입증을 해야죠. 입증이 돼야죠. 입증이 안 되는 용어를 가지고 왜 그것이 황제내경이라고 해가지고 언제든지 옳다는 정당성을 갖느냐 말이에요. 우리 의식에는 여러분 전부 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장무중이만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공부하는 발상, 우리들 의식 속에는 무엇인가 끼고서 이렇게 동의보감.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자기가 동의보감을 공부하면 허준을 끼고서 논한단 말이에요. 입증이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전부 다 가설이에요. 가설 중에도 올바른 게 있고 영원히 예를 들어서 가설로 끝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강의를 하거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장무중은 한 사람으로 끝내겠습니까? 역사에 보면은요, 뭐 학계라든가 어떤 문학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범시가로대 요군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없다는 것이지. 예. 무군이죠, 무군. 예. 마음속에 임금이 없는 거죠. 죄의 큰 것이다. 무증지읍을 임금한테서 바꿔서 죄를 얻어서 도망을 갔으면 후를 정하는 것은 임금한테 있는 것이고 자기가 전단해서 할 수 없는 것이거늘 읍을 근거로 해서 청하니 오히려 지를 좋아하되 호악한 건 아니다. 양시가로대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호지 불호학이라고 하는 건 양시가로대 무중이 비사 청우하니 말을 낮추고 겸소한 게 말을 낮추고 후사를 청하니 그 자체는 임금에 요구한 것은 아니나 그 뜻은 실로 요구한 것이니 공자의 말씀은 춘추의 그 주의의 법인 것이다. 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주살할 수 있는 뜻이 있다 이 소리예요. 주살할 수 있는 뜻이다. 네. 이것만 가지고도 장무중은 춘추에서 주살되어야 된다. 네. 여러분 이거는 다순히 뭐 춘추 그 지금서부터 정말 한 3000년 전에 어떠한 그 춘추가 일어난 일을 했지만 이런 거는 지금 시대도 여러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조금만 수 틀리면 뭐 윗사람도 잘못한 거 있지만 윗사람한테 뭐 압박 어떤 거 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거 얼마든지 있죠. 예. 이거는 뭐 쌍방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랫사람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거는 알고 보면 현대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자화상 같은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